지난 주말에 추위가 정말 매서웠잖아요. 추웠어요. 네, 이렇게 네. 정말 추울 때 특별한 활동 없이 장시간 오래 앉아 있으면 척추에 또 무리가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중년 이후에는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에 더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최근 10년 사이에 척추관 협착증 이 환자가 무려 10%나 72%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또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척추에 특히나 허리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하면 이제 디스크를 가장 먼저 네네.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알아볼 척추관 협착증도 많이 발생한다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허리 쪽이라면 우리가 디스크를 생각하시기가 쉬울 텐데 디스크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이죠. 디스크라는 조직들이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들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자,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만큼이나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를 하시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스크가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뭐 뼈가 조금 내려앉거나 아니면 관절이 비우되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이 좁아져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척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이고 뒤쪽이고요. 앞에 있는 하얀색 덩어리가 디스크 조직이고 뒤쪽에 내려가는 이 까만색 부분들이 척수라는 중심 신경입니다. 자, 이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든 아니면 뒤쪽에 뼈가 자라나든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좁아진 것들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신경들이 압박되거나 자극되기 때문에 뭐 허리나 다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피가 잘 통하지 않다거나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척추관이 이 유지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행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뼈는 점점 내려앉으면서 끝쪽으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척추 주변에 있는 관절이나 아니면 인대나 힘줄 같은 부분들도 점차 두터워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크도 점점 내려앉게 되면서 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척수관이 줄어드는 것들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결국 내가 뭔가 손상이 있을 때 빠르게 조치를 한다면 흉터가 없이 금방금방 다 회복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그냥 참거나 아니면 네. 무시하고 넘어서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디스크에서 협착증으로 이행되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나이가 든다고 모두 다 허리가 아프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좀 개인차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결국 내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산행도 잘 하시고 그다음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네.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꾸부정하게 잘 펴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결국 척추관 협착증은 내가 평소 때 내 허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극도로 명확하게 분리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 때 내가 허리가 조금씩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척추가 받아야 될 부하를 근육으로 받쳐줄 수 있는 것들. 척추 주변의 기립근이라는 근육들이 척추에 걸리는 부하를 가장 많이 줄여줄 수가 있는데 이 기립근이 탄탄한 사람과 기립근이 약한 사람은 척추에 걸리는 부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퇴행성의 병변 자체가 틀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조처를 해주면 결국 안쪽에 상처 없이 흉터 없이 잘 낫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꾹 참고 그리고 뭐 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척추 주변의 조직들이 두꺼워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말 잘 드시고 운동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하고도 동반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퇴행성에서 오는 경우들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은 결국 척추관 디스크에서 이행을 한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반적으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살짝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다 흡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의 조직들이 반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흉터 조직들이 남기게 되면 이때부터 척추관 협착증이 이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뭐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 협착증의 증상을 허리 디스크와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표로 정리를 해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를 보통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특징적인 자세들이 있어요. 허리를 굽힐 때 통증이 줄고 편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허리를 꾸부정하게 걷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 굽힐 때 디스크가 더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아니면 앉아 있을 때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자세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굽힐 때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를 굽힌 채 꾸부정하게 걷는 것들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봤을 때 누워서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우리가 보통 자가 검진을 많이들 하시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각도에서 허리 쪽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 올리지 못하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90도까지 쭉쭉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신경학적인 증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허리 디스크는 엉덩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종아리 바깥쪽으로 당깁니다. 아니면 찌릿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어느 부위가 아프다라는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특징적인데 척추관 협착증은 환자분들에 따라서 증상들이 많이 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뭐 겨울철만 되면 다리가 좀 시립니다. 네.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다리에 뭐 쥐가 잘 납니다. 이런 식의 아주 미묘한 증상들로 또 나타나기 때문에 뚜렷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아마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50대의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자, 이분도 평소 때 허리 쪽에 통증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증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 주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업무를 보실 때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실 때나 이럴 때도 많이 힘들어 하셨었고요. 네.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영상의학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한쪽으로 다르네요. 증상들이 통증이 나타나니까 골반이 틀어지게 되겠죠. 네. 자,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나요법을 통해서 골반이 틀어진 부분들을 다시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저 추나요법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이 결국 내 자세가 문제가 생겼던 네. 부분들을 바로 맞춰준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물리적으로 당연한 부분들인데 네. 결국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다시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나요법 중에서 허리 쪽에 주변의 기립근을 다시 늘려주는 네. 기법들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자세를 잘 잡으시면 되는데. 네, 평소 때 힘들어요. 자세도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소 때 근육 운동을 조금만 해주시는 것들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 목도 네. 저렇게. 네. 보통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허리 쪽이 어우. 틀어지게 되니까 네. 등 쪽이랑 목 쪽까지 같이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겠죠. 아, 제가 저거 해봤는데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침도 맞으시나 봐요.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약침 치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허리 주변에 신경으로 들어가는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 요법을 보고 계시고요. 한약에서 추출한 정제액을 환부 주변으로 넣고 안쪽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네. 통증을 좀 기립근 쪽으로도 네네. 네, 기립근 쪽으로도 지금 약침이 들어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침 치료를 통해서 약침과 침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네.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기하게 침 한 번 맞고 나면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안 되던 게 되고. 네. 그만큼 많이 굳어 있기 때문이죠. 아, 네. 굳어 있는 그래서 부분들을
그렇군요. 풀어준다는 역할이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이 네. 뭐 원래 이렇지 뭐 좀 참아 이러다가 안 가는 게 문제 아닌가 네, 싶어요. 맞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부분들의 흉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처가 생겼을 때 빠르게 조치하면 깨끗하게 나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빠르게 낫지 않고 그다음에 주변 조직들이 퇴행이 더 가속이 될 때 이때 척추관 협착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겁부터 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척추관 협착증도 꼭 수술이 필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디스크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에서 우리가 수술을 권유받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만큼 후유증이 많이 남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디스크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이 조금 더 중한 질환인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대소변에 장애가 오는 경우 또는 한 6개월 정도의 다른 치료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 이렇게 단순하게 세 가지 경우 빼고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들이 교과서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도 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 많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짜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한의학적 방법은 어떤 게 네. 있나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방법이 있겠죠. 네,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몇 가지의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 봤던 게 추나요법이라고 하죠. 골반이 틀어지고 아니면 내 척추가 밸런스가 깨진 부분들이 다시 또 맞춰주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의 추나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척추관 협착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에서 결국 허리가 꾸부정해지는 게 가장 특징적인 자세입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면서 보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골반도 뒤쪽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엉덩이를 쭉 빼고 걷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척추관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척추관을 열어주고 그리고 좌우에 골반이 틀어진 부분들을 다시 또 맞춰주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의 추나 치료입니다. 네. 네. 이렇게 추나 치료를 통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먼저 확보를 해 나온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침 치료죠.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 치료를 통해서 신경 주변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관절에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의 부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낮춰주는 그런 치료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통증을 잡아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약요법들을 통해서 디스크의 부종을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퇴행의 정도를 다시 또 원활하게 만든다든지 신경의 재생을 촉진하는 약들을 복용을 함으로써 결국 허리 주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을 이겨내자. 이게 한방 치료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펴야 될 것 같아요. 자세 중요하죠. 네. 혹시 이 한방 치료로 완치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53세의 남자 환자분을 한번 준비를 네. 해가지고 왔는데 네.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최근에는 60대, 70대가 아니라 40대, 50대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이 그만큼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자세가 좋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기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이 환자분도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간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뒤쪽에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거의 한 반 정도는 막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환자분은 디스크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이 유발이 돼서 결국 왼쪽 다리 쪽으로 뭐 쩔쩔 정도의 그런 통증을 호소를 하셨던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신경근 회복술을 일단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척추의 회복을 도와주는 한약들 그리고 신경의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한약들을 하루에 3번씩 고농도로 투여를 했습니다. 네. 자, 치료 후에는 디스크가 많이 흡수되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원활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다른 각도의 이 부분들을 보면 앞쪽에 있는 이 까만색 덩어리가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약간 밝은 색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신경인데 원래 신경은 이 정도로 동그랗게 네.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네. 자, 선생님, 혹시 이렇게 네. 하면 후유증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시지만 네.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분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안쪽에는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